수술 후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왔다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마취가 덜 풀린 것 같고 침이 흘러도 모르는 분도 계세요.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다, 이런 감각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빠르게 부작용이 더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아픈지과 배원장입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셨거나 지금 임플란트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치과가 잘하고 어느 치과가 싸게 하는지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혹시 임플란트 부작용에 대해서는 걱정되지 않으세요? 치과에서 임플란트 부작용을 얘기하면 환자분들이 무서워하고 겁내시기 때문에 임플란트 하기 전에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치과에서는 잘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든 수술이 완벽할 수는 없듯이 임플란트 수술도 받으실 때 평생 쓰신다고 생각해서 받으시는 수술인데 수술 후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임플란트 수술 후에 알게 되는 부작용 3가지와 그 대처법에 대해서까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는 바로 임플란트 주위염입니다. 임플란트를 이제 잇몸뼈에 받고 보철물 올려놨는데 이거 그냥 보철물이니까 도자기니까 충치 안 생기겠네 하고 양치 안 하시거든요. 충치는 안 생겨요. 근데 뭐가 생긴다? 치석이 생긴다. 치석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임플란트를 잘 심어 놓은 데다가 양치질 제대로 안 하면 치석이 생겨서 점점점 파고들면서 이제 뼈를 녹이는데 그게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보거든요. 임플란트 뿌리 주변 염증까지 이어집니다. 그 염증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잇몸이랑 뼈에도 안 좋은 영향이 생기겠죠. 이 임플란트 주위염이 많이 심해지면 임플란트가 그냥 흔들려가지고 저절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시려면 스케일링도 잘 받으셔야 되고 양치도 잘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임플란트 심고 병원에 안 오는 게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 꼭 받으셔야 돼요. 임플란트는 수술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그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고 관리를 잘 해야 더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바로 신경 손상입니다. 신경 손상은 주로 이제 아래턱에 있는 임플란트를 시술할 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를 신경 근처에까지 이제 박아 넣게 되면 감각 이상이나 저림, 그리고 심하면 얼굴 신경 이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구강 구조가 다 다르듯이 신경 위치까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의사의 실력 문제가 꽤 크기 때문에 수술 전에 CT를 봐서 정확히 신경과 뼈의 위치를 파악하고 숙련된 치과 의사분에게 받아야 신경 손상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원장님 케이스로는 조금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조금 더 깊이 심겠다고 조금 욕심을 부리셨나 봐요. 신경 근처까지 침입을 하셔가지고 신경 손상이 왔다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마취가 덜 풀린 것 같고 침이 흘러도 모르는 분도 계세요.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다, 이런 감각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꼭 바로 치과에 전화하셔가지고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기는 부작용은 임플란트 실패입니다. 임플란트 실패는 임플란트가 뼈에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심어뒀던 임플란트가 탈락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정말 드문 경우지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임플란트 실패 요인을 따져보자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주요 원인은 대부분 흡연인 경우가 많습니다. 흡연은 잇몸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면서 치유 과정을 굉장히 늦게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제가 봐도 임플란트 탄력률이 꽤 높아요. 임플란트 나사가 뼈에 고정이 단단하게 돼야 되는데 흡연을 하면 그걸 좀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플란트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플란트 수술 후 흡연, 음주 요 2가지는 꼭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 수술하시고 나서 당연히 금연, 금주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격한 운동 금지. 특히 사우나 금지. 사우나 하시면 또 피가 또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재채기 금지. 뼈이식을 특히 많이 하신 분, 위쪽 턱에 뼈이식을 많이 해서 임플란트를 심어 놓으신 분은 재채기를 갑자기 하게 되면 그게 압력이 걸리면서 상처가 터지거나 뼈 이식된 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 풀기, 코 이렇게 한쪽 막고 풀고 한쪽 막고 풀고 이렇게 하시지, 아니면은 코 이제 너무 격하게 풀지 말라. 다른 주의사항은 발치후 주의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술 후에 바로 정상적인 음식 드셔도 돼요. 왜냐면은 임플란트 수술한 부위에 자극만 안 주면 되니까 다 드셔도 되는데 다만 조금 식혀서 드시라. 상처가 좀 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맵고 짠 음식은 피해 주시되, 굳이 드셔야 한다면 조금 부드럽고 차가운 음식을 드셔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하고 나서 부작용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되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치과에 바로 전화를 하셔야 돼요. 부작용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감각 이상의 경우에는 빨리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하루가 지났는데 아니면 3-4시간이 지났는데 마취가 안 풀린 것 같다. 그러시면 바로 치과에 전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최대한 빠르게 부작용이 더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임플란트 수술을 알게 되는 부작용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임플란트 수술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시더라도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적절한 사후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임플란트를 받고 나서 부작용이 생겼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셨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해당 병원에 가서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술한 치과에 가서 뭐라 따지기 좀 어렵다 이러신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수술한 치과에서는 이거 잘 됐다, 괜찮다 하고 돌려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이제 어디 가서 관리를 해야 될지 어려워하실 수 있거든요. 그냥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저희는 3단 마취를 통해서 안 아프게 치료하기로 소문이 난 치과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 고민하고 있으시거나 치과 가기 무서워서 잘 안 가시는 분들은 편하게 오셔가지고 치과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시죠? 다른 병원에서 네. 임플란트 하셨다가 그냥 원장님한테 오시는 경우. 많아요. 다른 데서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분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진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서 거기 못 믿겠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임플란트를 제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최대한 제거를 안 하고 뼈이식 조금 더 해서 쓰실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살려드리고, 이거는 놔둬도 도움도 안 되겠다, 해만 되겠다 하는 건 빨리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뼈이식하고 조금 기다려요. 그리고 나중에 임플란트 심고 지금도 잘 쓰고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원장님만의 네. 안타깝게 하는 그런 비결이 수술 시간이 빠를수록 좋고요. 잇몸을 절개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는 거기 때문에 절개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붓기도 줄고 통증도 줄고, 그게 첫 번째 비법이고, 두 번째 비법은 저희 치과만의 비밀의 주사가 있습니다. 수술하시고 나시면 꼭 그 주사를 놔드리거든요. 그럼 절대 아프다고 안 하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치과로 오세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중요한 얘기 해드릴 테니까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아프지 않고 무섭지 않게 치료하는 안아프치과 배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